앞으로도 호산나 선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인재를 발굴하고 후원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 영역에 대교화하는 일에 계속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항상 호산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남법 우리 호산나가 모범을 보이면서 이 일을 앞장서 해나갈 것을 우리가 작정하면서 이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이 동산에 강경회장 강동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오늘 은혜의 아침에 호산나 선교회 가족들과 호남 출신 정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국회의원 당선 축하와 지자체장들을 고귀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기도회를 개최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중심을 담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에게 국가를 내 가정으로 사랑하고 국민을 내 가정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한 정신을 부어 주시기를 빕니다. 숨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을 흘려도 소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삼심으로 하는 의정 활동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경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 회장님은 고향 때문에 뭡니까 전기도 오셨지만 고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신 줄 압니다. 저도 그 광주에서 이제 광주신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교인들이 떠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참 저 젊은 목사 이 설교도 잘하고 박력이 있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해보라 이요.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는 우리 김혜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투리 안 쓰세요. 이상. 저 의심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제가 연습을 해도 감정을 내버리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진짜 많이 노력도 하고 많이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정체성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고향이 호남이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떠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정체 이 문제를 초월하고 오히려 제가 고향을 더 사랑하고 저희 교회 언제든지 호산나 선교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크고 이런 것을 쭉 봤습니다. 어쨌든 이 고향이라고 게 참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호산나 선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축하패 성명 정동영. 귀하는 평소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본 선교회원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2016년 9월 28일 호산나 선교회 대표회장 김동엽 목사. 명 천정배 이하 동문. 이제는 인사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 본회 중경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님, 한기총 중경 대표회장이신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본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우리 호남에서 많은 분들이 당선되셨는데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는 기독국회의원들이 신앙적 철학이 좀 분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치요 분별적 지혜입니다. 신앙적 철학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백성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참 국정을 논의하고 입법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정배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유익하고 따끔한 말씀해 주신 이 김동엽 대표회장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들어온 바람에 시간이 충분해서 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상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은 시국이 워낙 비상해서 같은 시간에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아까 제가 들렸다가 다시 가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정동영 전 의장님께서 먼저 와서 계셨고 제가 다른 의원들을 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민의당은 저희 참석까지 포함해서 초청자 전원이 온 것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산나 선교회 목사님들 늘 저희 큰 힘이 됩니다. 1980년에 그 엄혹한 시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함께 뭉치셨습니다.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 우리 호남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큰 힘을 주시고 또 대통령이 되는데도 앞장서서 또 뒤에서 많이 밀어주셨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 계실 때도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것을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송광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광주에 내려가기 한 3년여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가
호남 출신이지만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몇 가지 놀라운 그 민심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호남 민심이 결코 과거와 같은 들러리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호남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앞장서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들러리를 쓰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앞장서야 되겠지만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 우리 호남의 경제적, 사회적 소외와 낙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강력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장에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맨 앞장에 목사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데는 사실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이 성원과 이 끄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전남 신안군에 태어나서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 우리가 호남이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출마를 광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혀 광주하고는 제가 어떤 지역적인 연고라든가 거기 지리도 모르고 무슨 조직이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심을 제가 믿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목사님들이 선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이제 1년하고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노골적인 정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 목표를 저는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남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진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저도 기도하면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동안도 그래 주셨듯이 얘네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교가 분리된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진 장로님 선배님 조창기도 회장, 국회 조창기도 회장을 하실 때도 아마 우리 개신교만도 거의 반수에 이르죠. 의원들이 항상 개신교만도 반수에 이르고 가톨릭까지 합치면 늘 과반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에서 기독신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었는데요. 38명의 의원 중에서 20명입니다. 국민의당 신의회가요. 딱 과반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과반수는 아닌데 몇 명을 우리가 인도해 왔습니다. 불교하는 분도 한 분 모셔오고 가톨릭에서도 한 모셔오고 해서 우리가 20명을 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의원들이 있고 또 다들 목사님과 우리 교계의 뜻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장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또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다는 소 목사님 말씀이 반가웠습니다. 저도 어머니 품속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고 자랐습니다만 서울에 살면서 특히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사투리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모국어를 자주 쓰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뼛속 깊이 전라도 정신을 잊은 적은 한시도 없습니다. 이 순서지에 보면은 제 이름 앞에 영광스럽게도 호산나 선교회 의회 선교사 정동영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사실 이 의회 선교사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아까 이영기 목사님 걱정도 하시고 했는데 국민들은 늘 만나면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영기 목사님은 몸으로라도 하셔서 그 싸워도 괜찮다는 인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전장배 의원 말씀처럼 국회에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거의 아마 과반수 이상 될 겁니다. 특히 김영진 장로님께서 계셨으면 더 확실할 텐데 안 계셔서 좀 빈자리가 큽니다만 그 역할을 우리 김영진 장로님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로님. 20대 국회 소명이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호산나 정신이라고 강히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아픈 자의 슬픔과 아픔을 껴안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의 정신이 아직 현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형제 중에 아주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새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는 누구일까요? 호남민입니다.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서울과 수도권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 한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 격차 사회의 문제인데요. 4대 불평등이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교육 불평등, 그리고 지역 불평등입니다. 그 중에 한 예만 들겠습니다. 자산 불평등. 대한민국의 총 자산이 땅, 아파트, 주택, 공장 다 합쳐서 총 자산이 7,500조입니다. 2015년 통계로. 7,500조 중에 상위 10%가 점하는 것이 5,000조입니다. 7,500조 중에 5,000조를 100명 중에 10명이 소유합니다. 그런데 하위 50%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2,500만 명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 전체 놀라지 마십시오. 2%를 갖고 있습니다. 하위 50%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이 불평등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5.18의 그 죽은 자와 슬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정신을 오늘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동성애법도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일과 함께 이 불평등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은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역할을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주시 광역시 시장께서
축사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건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산나 선교회는 80년 5월 거먹했고 아팠던 시절에 지역의 아픔을 예수님 찾는 믿음으로써 호산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함께 오셨던 지역의 목회자님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은 한 뿌리로서 또 함께 미래를 준비해가는 호남 공동체입니다.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저와 송하진 지사님, 이낙연 지사님과 함께 지역의 미래 어떻게 남도답게 전라도답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연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좋은 친교 나누시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도 함께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호산나 선교회의 역사, 또 시대적 당시 상황에 대한 오늘에 이어지는 이 중요성을 아까 우리 김동엽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참 그런 감사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호산나가 가지고 있구나. 또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그런 선교사역의 역할을 맡는 중에 이런 호산나의 공동회장으로 장로인 저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용해 주셨다, 써주셨다. 이건 정말 저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일제 36년의 억압통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6.25, 그 다음에 IMF 이 통치하에서의 우리의 고통,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 전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이 3대 민주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전국화하자, 세계화하자 그래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유엔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이 3대 민족민주평화운동을 등재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만 부족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성원과 기도로 광주 5.18 진상규명의 청문회에 참여하고 그 후로 이걸 이제 입법화하고 하는데 작은 노력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기울였습니다. 그 후로 유네스코의 아태지역 교육원 연맹을 유엔이 창설하는데 제가 황호영 여당 당시 대표와 야당 대표로 제가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네스코 아태지역 수석 부의장을 맡았는데 의장이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었는데 6개월 후에 총선에 낙선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하고 제가 아태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으로 가서 유네스코에 가서 논문 보고를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동아시아의 87년 필리핀 민주항쟁 이런 게 나옵니다. 아니 근데 80년 5월에 광주 5.18이 동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을 추동한 그런 역사인데 왜 80년에 5.18을 뺐나 하고 제가 물었더니 놀랍게도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추적한 것이 아니고 정부나 NGO 단체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신청하면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250볼트짜리 고압선 전류에 뒤통수를 찢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또 산자로서 5.18 명령에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광주시장, 교육감 그리고 거기 4대 대학의 총장들
5.18 3단체 대표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우리 호산나 선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자문 지도를 받아가면서 4년 동안 대학 교수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라이트에 속해 있는 그 진만원, 서석구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특수부대를 서남해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광주 시민의 아카이브 소총으로 사살해서 죽였는데 무슨 국군이 했다겠냐 하는 식으로 광주를 폄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네스코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 올라있는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광주에서 오늘 우리 광주시 교단협회 회장님 두 분이 부회장님 오셨습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정의는 마침내 승리한다. 주소연장이라는 그 당시에 광주여고 1학년 학생의 일기장이 그때 제출됐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30년이 지난 것인데 다 나라가 탈식된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에 80년 5월 19일 저녁에 그 일기에 보면은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통치권 하에서 이 방송을 틀면은 광주는 폭도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고 매일 보도를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 오빠하고 같이 광주은행에 가서 인간들 있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워 은행을 지켰습니다. 아침 새벽에 양동 상가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주먹밥을 가지고 와서 주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저는 쉬었다가 또 오늘 밤에 또 은행을 지키러 갑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네스코 14개국의 대표들의 그 위원들에게 전달되고 그걸 보고는 이것은 프랑스 혁명사에 버금가는 감동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서남해안, 군산, 여수, 목포, 항구를 통해서 600명이 들어왔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그때 유네스코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이 보낸 특사가 광주에 와서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여기 정정영 의원님이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모두 같이 함께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추진은 이 기구가 4.19 혁명을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또 소왕성 목사님이 거기에 제가 부여감당을 이사장을 맡고 또 이사로 이렇게 함께 그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로 국비를 260억을 받아와가지고 광주에 있는 카톨릭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46만 페이지 1200카드 그 광주의 생생한 자료들이 7층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이 전시관을 국제전시관으로 아카이브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에 국제전시관에 프랑스 혁명사고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고도 이 광주 현장에 와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인이 찾는 광주 그리고 서울에는 4.19 혁명 이 전시관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3.1운동 이 4.19와 3.1운동은 이미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고 또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자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5.18은 가장 시비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5.18을 제일 먼저 다른 운동보다도 먼저 신청을 했고 다행히 유엔과 유네스코가 이것을 공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이 지구촌에 알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바로 오늘 아까 우리 김동영 회장님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이걸 아까 낭독해 주셨는데 우리 호산나의 선교 사역이 시작된
이 전통을 앞으로 이어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조배수 의원님들이 이제 오시고 아까 김관영 의원이라고 국민의당의 원내 수석 대표 우리 호남 분들이 국회의장, 두 부의장, 정당 대표 다 호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은 우리 호산나가 기도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눈물로 배출했는데 호남인들이 이렇게 의회를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또 이렇게까지 국회가 집권 여당 대표 또 국회의장 간에 서로 극도의 지금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기차가 부딪힐만 남았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파국을 맺지 못하고 있는 사안은 또 과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도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이 있듯이 또 우리 호남 주민들이 더 그에 대한 책임도 깊이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국회와 특히 우리 호남 출신들이 가서 정하고 있는 이 당 대표, 국회의장단 이 시험은 처음인데요.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또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참 사랑의 고언과 쓴소리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감히 의회 정치의 한 작은 신분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